그러니까 여기 오는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영구명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건물 살 돈을 모았다고 해서 다 건물을 사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영상은 지난 의사 영상 2개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뭐 처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제 잘 모아야 된다, 엉뚱한 재테크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함정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 근데 그걸 다 거치고 돈을 모았어요. 그럼 돈을 모았으면 강남에 건물을 사거나 어디에 건물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아직 없어 본 사람은 야, 그 돈 있으면 뭐하고 그 돈 있으면 뭐하고 뭐 이런 생각 하지만, 대부분 어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돈을 모으면 안정적인 건물을 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이 있어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극소수예요. 대부분 건물을 사고 싶어 합니다. 뭐 초등학교 미래 어쩌고저쩌고 뭐 조사하니까 건물주 되겠다는 게 뭐 1등이었던 게 과거 예전에 그런 자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았다고 해서 다 건물 살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올인해야 되냐 아니냐, 이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그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려고 하면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알아봤어요. 내지는 알아보기 전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큰 건물의 일부 상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 이거 그냥 살까? 이 상가 이 부분 그냥 살까? 내가 확장할 수 있는 요 부분까지도 내가 살 수 있는데 요거 사가지고 병원 하면 나 임대료 안 내잖아. 그리고 이 주인이랑 내가 불편한 일 한 번씩 있을 때, 아니면 계약 갱신할 때 이때 좀 예민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 두 번째는 내가 어디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 상가가 분양한다니까 그 분양상가 분양받아 가지고 내가 병원 옮길까?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모은 돈으로 건물을 알아보니까 내가 병원 하고 싶은 그런 건물을 사기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모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그냥 내가 적절한 건물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4가지예요. 이 4가지의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요, 누구나 다 돈을 벌면 자기 사업을 자기 건물에서 하고 싶어요. 업종과 분야를 막론하고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4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건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1번과 2번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가를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시발점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내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내가 병원 운영하는 상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시작이 뭐였냐면, 건물 주인이랑 내가 한 번씩 좀 예민한데 내가 임대 계약 기간 끝날 때쯤 되니까 혹시나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시설비를 많이 들였는데, 그것도 시설비도 최근에 들였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자리 잡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그 불편한 마음, 그리고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다, 그리고 월세 내지 않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 건물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건물을 산다는 거는 편하려고 사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게, 즉 재테크 하려고 사는 거예요? 편하게도 될 수 있고 재테크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동시에 2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편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쓴 것과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은 그 결과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편하려고 쓴 것은 내가 편해져요. 근데 재테크 되기 어렵습니다. 재테크 하려고 한 거는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늘어납니다. 그 둘 중에 선택이 돼야지, 이 2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한다? 이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즉, 내가 상가 주인이랑 좀 불편한 일, 그리고 월세 내는 거 어쩌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걸 위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해결돼요. 얘가 돈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사실 재테크의 영역이라기보다 그냥 내 마음 편하는 거에 돈 쓴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수한 경우는 말 그대로 특수한 정도의 빈도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만 편하지 이게 재테크가 되는 경우가 매우 힘듭니다. 시간 지나 보시면 압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가 분양받아서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면 더 일도 잘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일부 맞는 얘기. 뭔가 근데 길게 보면은 돈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게 이렇게 나는 생각해. 이제 사업 영역에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마음이 완전히 편하면 사람은 뭘 하지 않아. 그리고
상가에 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주인이 나가라고 할 확률이 상당히 힘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분들도 제일 갖고 싶은 빌딩이 메디컬 빌딩이야. 본인도 본인 건물에 병원을 넣고 싶어 해. 근데 누군가가 자기 상가에 병원이 들어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일은 없어. 나가라고 할 때는 딱 하나. 내가 병원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의사인지 봐야지. 근데 연세 많으면 하실 일은 없고 이분의 자녀가 병원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자녀가 공부 잘하는지 봐야지. 의대를 갔는지 그거 보면 내가 나가야 될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모든 걸 다 편하게 해놨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마음 편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 뭔가를 안 하게 돼. 예를 들면 처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엉뚱한 재테크한다, 여기에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집을 사고 나서 소비의 길로 빠지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 그건 마찬가지야. 집을 사고 안정감 좀 쉬어야겠다, 이거 분양받고 나서 그런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세 번째,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좀 더 모아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걸 쫓아갈 수 있다면 모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처음에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의사인 분들이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집을 살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집값은 벌어서 쫓아가져요. 월 1억 정도 모으거나 벌거나 하면 집값은 웬만하면 어디든 다 쫓아가요. 오히려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아서 사지가 돼요. 집은. 건물은 모아서 사지하고 모았더니 걔가 더 올라가 있어요. 내가 10억 모았더니 15억 올라가 있어요. 이 쫓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럼 몇 년 더 있다, 아니면 좀 더 모아서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예전에 봤던 것보다 더 못한 걸 보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 것도 물론 절대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매덕이 있다 막 이러면 강남 빌딩 보기가 지금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0억 내외다, 근데 그때도 더 모아서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거는 좀 결실 맺기가 좀 어렵죠. 물론 모아서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후 월 2억 정도 저축하면 모아서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빌딩을 강남에서 사겠다 한다면 물론 이게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눈높이가 더 빨리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이렇게 가지 이렇게 추월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10 모으면 내가 한 12 높아지고 20 모으면 25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려면 그래도 세후 2억이고 월 저축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만하다 하면 세후 월 3억 정도 모으면 쫓아가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30억 언저리라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있는 금액으로 뭔가를 사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네 번째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영상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영상에서도 말한 것들을 다 통과해야 되고, 앞서 말한 지금 뭐 상가 분양받는 거랑 기다리겠다 이것까지 다 통과해야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이 모았고 이상한 데 투자 안 해서 손해보지 않고 내가 꿋꿋이 모았고 그리고 건물 알아보면서 여기에 결론까지 왔다? 대단한 겁니다. 게임에서 끝판왕 깨기 전 같은. 그 전까지 진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로 건물을 이제 알아보다 보면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거나 이전에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알아보면서 혼란스러움이나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많은 부동산에서 물건을 받아보면서 어떤 게 맞냐 틀리는지 이런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겪어도 만족할 만한 건물을 찾아야 강남 빌딩을 갖게 되는 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그냥 편안하게 뭔가를 사는 거 이런 건 공산품에서는 해당되는 얘기지만 강남 빌딩처럼 어떤 투자의 영역에서는 그냥 편하게 어떤 것들에 투자가 되고 그냥 이익을 보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런 과정들이 의사인분들, 그러니까 의사인 선배분들이나 동료나 후배분들이 이미 가고 있거나 이미 지나갔거나 겪고 있거나 앞으로 갈 그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당사자들은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을 진단하는 거였다면 이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다면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풀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훨씬 더 많이 공감하시고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소장님이 이제 강남 빌딩 살려면 30억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담 신청하시는 때는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30억이 마련됐다. 그래서 한번 뵙고 얘기 나눠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지만 또 거기에서 매입까지 가는 게 또 이 결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의지랑 왜 실행이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는지. 다이어트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다 다이어트가 되진 않되지. 그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대부분이 갖고 있어.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실행이 어려운 거니까. 왜냐면 그게 그 내용에서도 이전 내용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그만한 규모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엄청 커. 근데 상담 오시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니즈가 강하신 건데 거기에서 그게 또 넘어가는 게 쉽지 않나 보네요. 상담비 내는 정도의 니즈는 확실하지만 우리 상담비가 몇십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수용 가능. 근데 몇십억을 투자해서 100억이 넘는 걸 산다? 이거에 대한 그게 그치.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의 결과, 안 한 사람의 결과, 물론 제대로 된 건물을 샀을 때를 전제하지만 괜찮은 건물을 산 사람의 결과, 아닌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과거 동안 그랬고 앞으로는 모르잖아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똑같을 거예요. 시간 지나서 앞으로 5년 뒤에 그때 할 걸 이 정도지 그때 안 했어야 좋았어 이 얘기가 나오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언제 샀어도 샀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사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지난 과거부터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최근 1년 동안은 강남 빌딩 시장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라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를 찾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나왔을 때 딱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알아보기만 하고 시간만 보낸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있다면 그 기회가 와도 어차피 흘러가거든요. 지금 좀 든 생각인데 지금까지 오셨던 의사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뭔가 짝 소득이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추진력을 받은 분들은 건물 선택까지 좀 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소득이 정책. 올라가고 예, 그 시기가 좀 고민이 많은 시기시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이 딱 있어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 1억씩 모으고 있다면 한 20억만 있어도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10개월이면 30억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나이대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어떻게 있는지,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좀 더 깊게 알아보는 내용은 제가 실천편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실천편에 대한 내용은 이미 또 카페에 제가 상세히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의사인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을 깊게 쓰다 보니까 영상에선 다 얘기가 사실 좀 곤란해요. 그래서 글로는 또 충분히 써놨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글을 한번 이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닌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또 어느 정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